인터넷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이성을 볼 때 얼굴이 먼저냐, 몸매가 먼저냐 하는 거죠. 과연 상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데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 커리 박사 연구팀이 얼굴과 몸매 중 전체 매력 평가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거죠.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얼굴만 보이는 사진, 몸만 보이는 사진, 그리고 얼굴과 몸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각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력도를 점수로 매기게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얼굴 매력의 중요성이 몸매 매력의 중요성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거죠. 상대의 신체적 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얼굴에서 풍기는 호감도 자체가 낮으면 전체적인 매력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몸보다 얼굴 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진화했을까요?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얼굴이 몸매보다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유전적 품질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들을 몸매보다 빨리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얼굴은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유전적 상태, 나이, 사회적 지위 같은 정보를 몸매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호창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몸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고요?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실제로 우리는 상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 눈맞춤의 지속시간, 미소의 진정성 같은 신호를 아주 기민하게 포착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상대의 의도나 정서를 빠르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맞춤의 지속시간이나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 등은 상대의 의도나 신뢰성을 읽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죠. 그래서 얼굴은 단순한 미적 가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핵심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얼굴은 매력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몸매는 전반적 건강이나 체력같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 신호로 활용됩니다. 결국 몸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냐? 몸은 만들 수라도 있지. 타고난 얼굴을 어떻게 바꾸냐고. 성형이 답인가? 아니요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반전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얼굴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이목구비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얼굴을 보고 좌절하거나 심지어 성형수술을 해야 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얼굴 매력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면 지방의 정도, 즉 얼굴살이죠. 얼굴에 지방이 많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이기에 얼굴 매력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아름다운 얼굴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매력적인 얼굴이 어느 정도 취향의 영역이라고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얼굴에는 어느 정도 합의된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대칭성, 평균성, 성적 이형성 같은 것들이죠. 우선 매력적인 얼굴의 첫 번째 특징인 대칭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칭성은 가장 널리 알려진 미적 기준 중 하나입니다. 긴 말할 것 없이 어떤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오른쪽이죠? 이게 바로 대칭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력적 얼굴의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평균성입니다.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그냥 평범하거나 흔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수백 명의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해보면 각자의 미세한 비대칭과 단점은 서로 상쇄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대칭과 비율을 가진 얼굴이라는 한 점, 즉 평균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성을 만족하는 얼굴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이 평균이라는 점에서 벗어난 얼굴일수록 유전적 결함이나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평균값에 가까운 비율을 가진 얼굴을 볼 때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죠. 그나저나 우리의 뇌는 왜 대칭성과 평균성을 만족하는 얼굴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건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 처리의 용이성과 미적 쾌감,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뇌 속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심미적 쾌감이 관찰자의 뇌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운지와 관련된 함수라고 제안합니다. 관찰자가 대상을 더 편안하게 처리할수록 그에 대한 심미적 반응은 더 긍정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때 눈앞에 놓인 글자가 또렷하면 어떨까요? 더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으므로 책을 읽는 게 빠르고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글자가 불분명하다면 읽기가 답답해지겠죠. 정보를 해석하는데 정신적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얼굴은 마치 선명하고 읽기 쉬운 글꼴로 쓰인 책과 같습니다. 뇌는 그런 얼굴을 처리할 때 정신적 에너지를 덜 쓰므로 이런 작업을 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즐거움이 아름다움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특이하거나 이목구비 비율이 극단적인 얼굴을 보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해석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의 평균 비율에 가까운 얼굴을 볼 때는 우리 뇌는 아무런 에너지 낭비 없이 그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본 댓글 중에 보고 나서 감탄을 금치 못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못생긴 건 다양하게 못생김. 이 댓글은 우리 뇌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찰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얼굴의 세 번째 조건, 성적 이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이형성이란 남녀의 전형적 외모 차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자라면 남자다운 얼굴, 그리고 여자라면 여성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특징들이죠. 우선 남성의 경우 단단한 턱선과 발달된 T존 같은 남성적 요소가 뚜렷할수록 매력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특징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데 이게 곧 건강한 유전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큰 눈이나 작은 턱처럼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특징이 강조될수록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받았죠. 이것들이 높은 번식력과 젊음을 뜻하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누구나 동의하는 매력적인 얼굴의 세 가지 조건은 바로 대칭성, 평균성, 그리고 성적 이형성입니다. 게으른 우리의 뇌는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걸 더 좋아하고 또 이런 특징들이 건강한 유전자와 높은 번식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얼굴살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에 있는 과도한 체지방, 그러니까 얼굴살은 일종의 시각적 노이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 체지방이 줄어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의 기본 구조가 더 잘 드러나고 골격 구조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대칭성, 평균성, 성적 이형성 같은 여러 가지 미적 요소가 동시에 향상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얼굴 지방이 건강하고 날씬한 수준으로 감소하면 얼굴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굴 지방이 줄어들면 성적 이형성,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얼굴 비율이 인구 평균에 가까워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죠. 이때 흥미로운 점은 얼굴 지방이 물론 남녀의 얼굴 매력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특히 남성의 얼굴 매력도와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도는 여성의 아름다움보다 남성의 얼굴 아름다움을 예측하는데 더 강력한 요인이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각각 체지방률 변화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얼굴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체지방률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얼굴 매력도는 여성보다 약 2배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체지방이 많을수록 얼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성보단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남성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여성보다 더 큰 얼굴 매력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좀 더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나요? 여자들이 날씬한 몸매에 집착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 사실이지만 적어도 여성의 얼굴 매력 판단에 있어서는 얼굴의 지방량보다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다른 특징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큰 눈이나 좁은 턱, 높은 눈썹 같이 여성적 특징 같은 것들이죠. 아, 살 빼기 너무 힘든데 나도 요즘 유행하는 마운자로라도 꽂아야 하나? 이와 관해서는 조금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는 단순히 얼굴살이 빠질수록 매력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얼굴 지방과 얼굴 매력도의 관계는 역U자 곡선을 그립니다. 얼굴에 지방이 너무 많아도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반대로 지방이 너무 빠져도 마찬가지로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빠르고 손쉬운 체중 감소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흘러내리는 얼굴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이 주사로 하는 다이어트나 몇 달 이상 지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초절식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 식이요법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 주사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보급된 해외에서는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한 퀭하고 지방이 너무 빠져 흘러내린 얼굴, 일명 오젬픽 페이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건 현실에서 우리가 상대의 매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얼굴이나 체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인간의 매력 판단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상대의 성격이나 지능, 유머 감각, 재력 같은 다양한 비물리적 변수와 평소 걷는 자세, 말투, 심지어 목소리 같은 동적 변수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죠. 결국 한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몸매 외에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목소리, 자세, 유머 감각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한데 뒤섞여 결정된다는 것이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입니다. 확실히 요즘 헬스장에 평소보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식단 없이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운동 없이 극단적인 식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매력적인 얼굴을 만드는 데에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닐 겁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먹고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 수면, 하루의 컨디션, 기분, 자는 동안 근육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또 체지방은 얼마나 잘 타는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들은 모두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령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엔돌핀, 도파민이 나와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게 되죠. 또 이것들의 영향으로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질의 수면은 다시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기분과 태도, 식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좀 더 매력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종합적인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도한 체지방을 건강한 방법으로 걷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걸 위해 운동과 식단에 모두 신경을 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전 그럼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